예, 지금 이 캐대언 열풍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좀 저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 어떤 통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캐대언의 이 열풍 성공의 근원이 뭔가, 에너지가 뭔가, 이걸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캐대언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노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다른 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23년에 말이에요, 디즈니가 그 인어공주 실사판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냐? 흥행은 참패. 이 디즈니가 아주 야심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참패했을까? 문제는 캐스팅된 배우가 흑인이었던 거죠. 이게 누구냐면 할리 베일리라고, 이 흑인 그 가수인데 굉장히 본인도 영광스러워했다고. 그래서 이제 흑인 인어공주를 등장시켰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뉴튼 부사장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어공주는 흑인이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 백인이어야 되는가? 흑인이면 왜 안 되는가? 사실은 올바른 문제 제기죠. 예, 이게 말하자면은 언필칭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름을 적용해보자. 인어공주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어야도 된다. 고정관념을 깨자. 이 시도는 좋았고, 또 흑인들이 정말 관람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첫 주에 막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벨리 헤일리도 본인이 영광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흑인만 보는 거예요. 흑인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흥행에서는 참패해버리는 거죠. 백인들이 안 보는 거죠. 그럼 해외는 어떠냐? 중국에서도 개봉이 됐거든요. 중국에서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양인들도 우리가 알던 인어공주가 아니야. 안데르센 동화에서 나오는 그 사파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아니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거야. 논란이. 그래가지고 첫 주에 중국에서의 흥행 수익이 35억 원입니다. 35억 원. 이건 한국에서도 그 정도 규모면은 참패거든요. 결국은 뉴튼 부사장이 사임을 했죠. 흥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디즈니 야심작인데, 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이 어떤 전 세계 관객을 위한 이 진정성 있는 호소가 왜 안 먹혀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뉴튼 부사장이 사임을 했고, 이 뉴튼 부사장의 시도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 성소수자 LGBTQ 캐릭터를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에 도입하는 등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문화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의도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상상의 나래를 더 소수자에게 확대하자, 이런 좋은 의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성도 있었고. 근데 결과는 참패라는 거지.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문화로 전승되어 올 때는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서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실패했다. 근데 이번에 캐대언을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 저승사자, 무당, 그 다음에 까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설렁탕, 김밥, 떡볶이, 이런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해석만 달리한 거지, 전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변조를 하지 않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도깨비, 악기들이 세상을 갖다가 부정을 탈 때 어떤 무당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구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악기를 물리치는,
이게 우리의 그 옛날 민간 신앙에서 봤던 하나의 세계 질서거든요. 이게 세계 질서라고. 이것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 캐릭터로 오히려 강화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민속신앙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약간의 현대적인 변경이야 있죠. 근데 이건 대성공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대성공을 했다. 이게 우리한테 통찰력을 준다는 거죠. 저도 진보 정당에 있고 또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수자 운동을 지원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캐대헌 방식이냐 인어공주 방식이냐 이거는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봤던 세계관, 또 그들이 봤던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전복이 되고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서 사회를 쫙 설명하는 이런 거를 진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옛 것은 옛 것대로, 지금 것은 지금 것대로 이렇게 자꾸 융합하고 통합하고 넓게 포용하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이 가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여성주의가 도입이 되고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상징을 갖고 싸웠잖아요. 뭐 일베다, 뭐 워마드다 해가지고 이 상징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혐오하고 뭔가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치가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위험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포용을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캐대헌은 성공했는데 인어공주는 실패했다는 이 차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름의 기준을 어떤 하나의 그 상대방한테 강요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날 사실은 미국 민주당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성소수자 뭐 또 사회적 약자 여러 어떤 그 다인종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전달이 될 때도 수용 가능하고 진정성 있게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잘못해서 인어공주식 담론에 빠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 제기도 좋고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데 수용이 안 되는 이런 역설이 발생한다는 부분,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엇이 옳다고 얘기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진영 안에서도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제가 보기에는 캐대헌 방식이 아니라 인어공주가 방식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미국의 흑인 문화에서 말이죠, 이 60년대 70년대 흑인 운동에 있는데 두 명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그 워싱턴의 기념탑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외친 그 흑인 목사. 이분이 주장한 것은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꿨던 거죠. 반면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콤 X. 이 사람은 급진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흑인과 백인이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흑인 분리주의, 그 다음에 흑인의 자결권, 이러다가 나중에는 흑인 우월주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흑인 예수론이에요. 예수가 왜 백인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흑인 예수론에 나왔다. 흑인 예수론이. 그러니까 이 어떤 말콤 X라는 어떤 신화적 인물이고 굉장히 영화로도 나오고
뭔가 신비감을 주는 인물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정치적 올바름으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누가 더 후세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두 사람의 노선 차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말콤 X가 훨씬 호소력이 강했습니다. 흑인만이 사는 국가, 독립된 자치주를 만들자. 그리고 아프리카로 귀환하자. 이렇게 하면서 백인 사회와 맞서 싸우자고 했던, 이게 이제 전투적 어떤 그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게 호소력이 있었죠. 또 실제로 백인들의 KKK단이라든가 이런 폭력에 맞서야 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산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위대한 어떤 그 지도자는 마르틴 루터 킹이 되는 건데, 이 마르틴 루터 킹의 경우에는 백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거예요. 백인들로부터 어떤 그 말하자면 수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설득의 운동이거든. 물론 나중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암살을 당했죠. 총격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워낙 이제 계급 계층이 다양하고 정파적인 어떤 그 다양성이 엄청나게 이게 폭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다시 넓게 포용해주는 이런 세력이 다시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선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과거의 전통, 문화,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재구조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 어떤 캐릭터들로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맺어주고, 이게 이제 사회적 연대라는 건데, 이런 어떤 세력들이 다시 어떤 힘을 얻고 성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캐대헌의 어떤 정신이 아니냐.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캐대헌에 나오는 응원봉 문화나 이런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누구겠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나는 캐대헌 모른다 그랬잖아. 모른다 그랬잖아. 그 응원봉만 봐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윤석열 탄핵 때 그 앞에서 그냥 넘실거리던 그런 어떤 그 응원봉을 보면은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그런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크게 포용하고 넓게 가야 되는 거죠. 넓게. 나는 이게 캐대헌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그 골든 그 노래요, 반 이상 따라 불러요. 저 실제로. 그걸 자꾸 암송을 하면서 그 가사의 정신을 보면 이 사회적인 연대에 호소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전통 민화와 민속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게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존중하는 태도. 이렇게 해서 통합을 크게 해나가는 이 방식이 맞다. 이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운동 노선이라든가 우리가 정치 노선을 봤을 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종식한다는 뜻은 또 한쪽에서는 도려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 세력은 보호하고 크게 통합해줘야 된다는, 우리가 그 정치적 책임감을 자각한다. 그 정치적인 책임을 인식한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명이자 자세고 책임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준다는 거. 그게 바로 캐대헌식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열정은 이때 포용력이 뒷받침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여성, 장애인, 소수자 이런 부분들까지 해도 관용을 베풀고 크게 품어주되,
그것이 전투적이거나 아니면 기존 주류 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서 다양한 참여가 이끌어내는 새로운 연대의 힘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런 게 앞으로 어느 정도 이 국민 주권 정부, 실용 정부가 이제 어떤 그 당면한 국가 경제 외교에서의 파도를 넣으면은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펼쳐나갈 새로운 국정의 비전이자 꿈이 돼야 된다. 말 그대로 헌트릭스가 된다. 그래서 사회가 크게 새로운 어떤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통합된 어떤 그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는, 이것을 정부가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이런 어떤 유의 그 한국형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다. 한국형 유토피아. 우리가 서구에서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게 뭐 마르크스의 뭐 어떤 그 계급혁명론이라든가 또 뭐 헤겔의 어떤 절대 정신에 구현되는 이런 너무나 초월적 유토피아는 서구에서 얘기하지만, 이 동아시아 한국형 유토피아라는 거를 캐대헌이 보여주는데, 여기에 서양인들이 매료되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참신성과 현실성이 있는 건데, 그건 사회적 연대, 소통, 이런 상호 존중 속에서 거대하게 녹여내버리는 이런 어떤 비출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한국형 유토피아의 어떤 에너지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반면에 그 디즈니랜드가 했던 흑인 인어공주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슈 내지는 특정한 어떤 가치만이 과도하게 이것이 강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혼란에 빠진 거야. 아이가 저 영화를 보고 엄마, 인어공주가 흑인이야 백인이야 이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뭐라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죠. 이게 실제로 그 디즈니랜드에도 재앙이 됐지만은 실제로 이 흑인 인어공주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논쟁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논란을. 거기에 또 목숨 걸고 싸웠을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야. 근데 이게 목숨 걸고 싸울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근데 우리 사회도 이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운다고.